안녕하세요. 우영한척정외과 우영원장입니다. 오늘은 신경차단술, 정형외과 및 통증 유관과에서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걸 많이 시행하고 있는 이 차단술의 이해와 효과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. 환자분들이 그 얘기 많이 하시죠. 이 주사 뭐 전에도 맞았는데 이 많이 맞으면 좋지 않은 거 아니냐. 그래서 이 주사로 인해서 뭐 다른 병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데, 적절한 부위에 제대로 들어갔고 약물 자체가 그 위험한 약물을 넣지 않는다면은 이 주사 자체는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. 물론 이제 일부 모 선생님께서 뭐 그 주사제 척추에 들어가면 안 되는 성분을 쓰는 경우도 있고, 어, 뭐 외국에서는 사용할 수 있어. 우리나라에서 이제 척추 강내로 못 쓰게 하는데 트람실론 같은 거 경우도 있고, 이제 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임의로 막 놓게 된다면은 오히려 신경 쪽을 좀 자극하면서 더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신경 차단술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맞을 수 있고 이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단술의 개요. 이게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는데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통증 원인 부위에 약물을 주입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방식입니다. 그래서 이 환자분이 불편한 증상 자체가 예를 들어 뭐 5번 신경 쪽에 눌려 있다. 그럼 이제 5번 신경 통로로 약이 들어가고 그걸 완화시켜 줘야 되는데, 뭐 임의로 장비가 부족하니까 아니면 엑스레이 같은 거도 CT도 찍지 않고 하게 된다면은 이 원인 자체가 이제 다른 쪽, 예를 들어 뭐 4번 신경이나 3번 신경에 문제 있는데 5번 신경 주입한다면 증상이 오히려 악화되거나 효과 없겠죠. 그래서 이 신경 차단술은 신경 차단이라는 표현하고 달리 이 실제로 통증을 경감시켜주고 회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주요 효과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. 즉각적인 통증 완화, 이 국소 마취제하고 항염증제, 뭐 스테로이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, 뭐 트람실론은 빼고 하면은 뭐 그 덱사메타손, 뭐 리포타손 같은 경우는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. 통증 신호를 차단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통증을 완화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이 주위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 작용하면서 염증 및 부종 제거, 그래서 신경이 압박되는 게 풀리면서 환자분이 이제 그 불편감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. 그리고 혈류 개선, 신경이 눌린 곳에 바늘을 넣게 되면은 그 안에 혈관이 많이 자라나게 되고, 그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되게 활발하게 되는데, 이 주사를 통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통증 감소 및 회복을 촉진하는, 그러니까 이 주사 자체가 뭐 의존성이 있거나 뼈 주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, 이게 치료에 효과가 있는 주사입니다. 더불어 진단적 역할, 특정 신경에 주사했을 때 통증이 사라진다. 그러면 이제 그게 원인임을 알 수 있고, 예를 들어 뭐 시술이라든지 수술 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이 원인 자체를 확실히 알고 그 치료한다면은 다른 이제 불편감, 예를 들어 다른 마디를 수술한다든지 마디를 많이 한다든지 시술을 불필요하게 많이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진단적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. 그래서 즉각적으로 바늘이 신경 눌린 레벨에 딱 들어가거든요. 들어갈 때 조금 불편하고 확인할 때 좀 불편하고 약이 들어갈 때 좀 뻐근한 느낌이 드는데, 이런 식으로 정확한 레벨에 들어가야 통증 신호가 차단되고 환자는 빠르게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. 그리고 이 그 들어간 약물 자체가 뭐 저는 한 세네 가지 정도 이제 그 단계적으로 쓰는데, 기본 베이스에서 뭐 증식 성분, 그리고 뭐 리프라제라든지 리포타손 이런 걸 쓰면서 환자분에게 맞는 주사제를 찾거든요. 그래서 그 주사제를 통해서 환자분이 좀 빨리 그 유착이라든지 염증 완화를 경감시켜 주도록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죠. 혈류 개선 같은 경우는 협착되게 되면 그쪽에 신경이 눌리고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데, 이 혈관을 이완시켜주고 혈액 순환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더 건강해지는 그 양상을 만들 수 있고요. 그리고 진단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눌릴 레벨을 좀 애매하거나 다발성으로 많이 눌려 있을 경우는 선택적으로 찾아야 되는데, 이에 대한 그 찾는 과정 없이 그냥 무턱대고 뭐 그냥 그 꼬리뼈로 넣는다든지 그냥 경막에 주사만 놓는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환자분이 이제 증상 완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떨어지게 되겠죠. 그래서 이 진단적 역할도 하게 됩니다. 수술 같은 경우는 대부분 허리 디스크는 수술 잘 안 하는데, 협착증 같은 경우 심한 경우 파행이 있는 경우 하는데, 이를 좀 피할 수 있는 그 비술적 치료 방법이죠. 그래서 수술이 피할 수 있는데 불가피한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. 수술을 피할 수 있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8, 90%, 뭐 제 생각에는 95% 이상이 이제 대부분 주사나 약을 제대로 쓴다면은 수술을 피할 수 있고요.
그리고 치료의 골든타임. 통증으로 이제 운동이나 물리치료를 시작하기 힘든 환자한테 이런 재활치료의 그런 기회를 빨리 주는 거죠. 그래서 주사치료가 무조건 나쁘고 이런 건 아닙니다. 뭐 주사 이런 거 없이 그냥 한의원에 침 혹은 뭐 견인, 추나 그리고 주물럭 뭐 이런 거 하게 되면은 환자분이 빨리 좋아질 수 있는 그 골든타임 놓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에 맞는 치료하고 이후에 재활치료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. 수술이 필요한 경우, 뭐 제 영상 많이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대소변 장애, 그 항문이 좀 열린다든지 소변 자체가 그 누는 횟수와 시간이 좀 길어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고, 근력 저함이 마비라는 게 이제 물론 척추의 그 기인한 문제인 경우는 즉각적으로 그쪽을 좀 정리해야 되고, 그게 아니고 이제 뇌라든지 다른 말초신경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그 협진을 통해서 진단을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통증이 너무 지속돼가지고 비수술적 치료를 했는데도 불가능한다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그 신경차단술은 시술 시간은 저는 한 5분 내외 이렇게 짧게 되고, 시술 이후에 뭐 힘이 더 빠지는 약제를 제가 쓰지 않기 때문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. 이게 통증을 완화하는 거고 근본적으로 이제 협착증과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하는 건 아닙니다. 이런 걸 하려면 이제 시술이라든지 수술적인 치료를 가야 되는데, 어쨌건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생활습관 교정 및 재활 운동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. 주사 치료에 대해서 되게 좀 겁내하시거나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, 1번은 일단은 제대로 아픈 병변에 놓고 그다음 충분하게 이제 뭐 저희는 포타딘 같은 걸 하고 수술포도 쓰는데 충분하게 드랩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수입한다면은 횟수 자체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 단 환자분에 따라 그 당뇨가 심하다면은 이 덱사메타손 같은 걸 사용하지 않고 뭐 리프라젤 다른 약물을 쓸 수 있는데, 그에 대한 판단은 의사가 그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적절하게 주사를 놓을 만한 실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, 결국은 어디를 어떻게 놓으면 될지에 대한 판단은 마치 수술할 때 레벨을 찾아가는 과정과 비슷하거든요.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주사 맞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어디가 불편한지 확인하고 맞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